엄마, 저는 로봇인가요? 아니면 바보인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저는 딸의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딸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제 10살인 저희 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설명드리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 후 1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수리모델 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AI 기반 수학 알고리즘 개발, 금융 리스크 예측, 모델링 등 수많은 국책 과제를 수행했죠. 하지만 최근 남편의 실리콘밸리 발령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 교육 시스템. 우리 딸이 그곳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특히 유나가 다니게 될 학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손꼽히는 살인 명문이었습니다. 연간 학비만 5만 달러가 넘는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였죠. 유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만 3세에 한글과 영어를 완벽히 익혔고 4살 때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 하나하나로 음계를 찾아내며 스스로 연주법을 터득했죠. 6살이 되던 해에는 수학 문제집을 소설책 읽듯 술술 풀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영재교육원에 다닐 때 담당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나는 제가 30년 교육 경력에서 만나본 가장 특별한 아이입니다. 수학과 음악을 동시에 보는 아이는 처음이에요. 패턴을 음악으로, 음악을 수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미국에 가시면 유나의 재능이 더욱 꽃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큰 기대를 품고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실리콘밸리에 정착하고 유나가 그 유명한 브룩필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여기 학교는 진짜 크다. 운동장도 잔디고 건물도 예쁘고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유나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특성을 존중합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하죠.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유나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음악 시간에 모차르트 소나타를 쳤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곡을 칠 수 있다니 대단하대. 과학 시간에는 화산 폭발 실험을 했어요. 직접 재료를 섞어서 폭발시키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입학 한 달 후부터 유나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적응 과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수학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필을 던지고 교과서를 밀쳐내며 흐느끼는 유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유나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유나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 풀이는 틀렸대요.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잘못됐대요. 제가 숙제를 살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유나의 풀이는 완벽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논리적으로 단계별 풀이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죠. 문제는 2단계 연립방 정식이었는데 유나는 치환법을 이용해 정확하게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선생님은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창의성은 없고 암기만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놨더군요. 그 밑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기계적 단계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유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건 완벽한 풀이야.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그런데 유나의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한국 아이들은 기계처럼 공식만 외운다고.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못한대요. 그리고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제시카가 넌 로봇이야?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이 숫자만 계산하는 로봇? 이라고 놀렸어요. 다른 애들도 다 웃었고요. 제 안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나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유나야, 넌 로봇이 아니야. 넌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이야.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음악 시간, 유나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선보였을 때의 일이었죠. 유나는 수학의 선율이라는 제목의 곡을 만들었는데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을 음계로 변환한 독창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음악 선생님이 내 곡은 음악이 아니래요. 계산기 소리 같다고. 감정이 없대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업 끝나고 제이콥이 내 곡을 따라하면서 삐빅삐빅 난 로봇이다 하고 놀렸어요. 선생님은 그냥 웃기만 하셨고요. 그날 밤 저는 유나의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가 일기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2023년 10월 15일. 나는 로봇인가 봐. 수학도 음악도 제대로 못하는 고장난 로봇. 한국에서는 특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상한 애가 됐어.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될 수 없을까?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자신의 특별함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나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우리 딸의 재능을 짓밟는 행위라는 걸.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드디어 상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담 날짜가 잡힌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꺼내 입었죠.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목걸이. 13년간의 연구원 생활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입었던 전투복이었습니다. 오늘은 학술 발표가 아닌 딸을 위한 전쟁에 나서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서현, 감정적이 되지 말자. 유나를 위해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앤더슨 선생님을 만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세스 리, 유나는 전형적인 아시아 학생이에요. 앤더슨은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기계적 암기엔 능하지만 창의적 사고는 글쎄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 아내 수학 박사가 울부짖었습니다. 13년간 쌓아온 연구 경력이 반발했죠. 하지만 엄마로서의 인내심이 더 강했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앤더슨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유나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죠. 그녀는 여러 장의 시험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모든 답은 맞췄지만
과정이 너무 기계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같은 개인적 사고 과정이 전혀 없죠.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단계만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유나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완벽한 논리적 구조로 풀이를 했더군요. 수학적 엄밀성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풀이였습니다. 다만 미국식 자기 서술이 없었을 뿐이었죠. 선생님, 이건 사고의 차이가 아니라 표현의 차이입니다. 유나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식 수학 교육은 객관성과 논리성을 중시하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앤더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세스 리, 제가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시아 학생들을 봤어요. 처음엔 항상 점수가 좋죠. 공식을 잘 외우니까.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창의성 부족으로 말이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그건 선생님의 편견일 뿐입니다. 유나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혹시 유나가 수학으로 음악을 작곡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앤더슨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상한 소음 말인가요? 음악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마치 계산기가 내는 소리 같다고 하시더군요. 감정이 없고 기계적이라고.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헐떡임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유나였습니다. 엄마. 문이 열리고 유나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로봇인가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바보 로봇인가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유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나. 넌 절대 로봇이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창의적인 아이야. 음악을 수학으로, 수학을 음악으로 볼 수 있는 천재야. 단지 선생님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앤더슨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 유나. 선생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저. 저는 유나를 아는 채로 앤더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죠.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선생님은 나를 싫어해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나야, 선생님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내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때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말했죠. 아니,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유나가 잠든 후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받은 공개 수업 안내문이 놓여 있었죠. 11월 15일 학부모 참관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꺼내 그 날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작전명 오퍼레이션 르네상스. 목표 유나의 재능 입증 및 교사의 편견 타파. 방법 수학과 음악의 융합을 통한 창의성 증명. 디데이 11월 15일 공개 수업. 새벽 3시까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이스트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고
하버드와 MIT의 수학교육 논문들을 찾아 읽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한 수학음악 융합 알고리즘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 당신이 무시했던 그 기계적 사고력과 이상한 음악성이 얼마나 특별한 재능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주겠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 11월 15일이 밝았습니다. 공개 수업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으며 말했죠. 엄마, 오늘 괜찮을까요? 저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사실 속으로는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구두까지. 13년간의 연구원 시절 중요한 발표 때 입던 전투복을 꺼내 입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양인 엄마네 하는 속삭임도 들렸죠. 앤더슨 선생님은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1교시는 미술이었습니다. 주제는 자유로운 상상화. 유나가 정교한 프랙탈 패턴을 그리자 앤더슨이 다가왔어요. 유나, 이건 미술이 아니라 수학이네. 우린 상상력을 표현하고 있어. 해바라기라도 그려보렴. 교실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유나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아직이었어요. 2교시 음악 시간. 유나가 자신이 작곡한 피보나치 소나타를 연주하자 음악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 이건 너무 기계적이야. 음악엔 영혼이 있어야 해. 감정을 표현해 보렴. 또다시 아이들의 비웃음. 제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죠. 마침내 3교시 수학. 앤더슨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력 수학. 여러분의 상상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를 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편미분 방정식? 10살짜리들에게. 아이들은 멍하니 칠판을 바라봤고 앤더슨은 의기양양하게 유나를 지목했어요. 유나, 한국에선 이런 것도 외우지 않니? 나와서 풀어볼래? 유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죠. 역시나. 앤더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암기식 교육의 한계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 문제는 대학 수준입니다. 10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앤더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 더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딸의 재능을 짓밟았어요. 수학을 음악으로, 음악을 수학으로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로봇이라고 놀렸죠.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진짜 창의적인 수학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당신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요. 앤더슨 선생님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유나의 눈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칠판 앞에 서자 앤더슨 선생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미세스 리,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러시죠? 수학교육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KAIST 수학 박사,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수리 모델 팀장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교실이 순간 숨을 멈췄어요. 앤더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자,
먼저 선생님의 문제가 왜 부적절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칠판의 방정식을 가리켰어요. 이건 대학교 3학년 수준의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10살 아이들에게 이걸 풀라는 건 갓난아기에게 마라톤을 뛰라는 것과 같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하지만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 패턴 찾기 문제였어요. 자, 이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볼까요? 2, 3, 5, 8, 13.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더하기 같은데요. 좋아요. 어떻게 더하기죠? 앞에 두 수를 더하면 다음 수가 나와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 수열은 자연 속에도 있어요. 해바라기 씨의 배열, 소라껍질의 나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유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유나가 교실 피아노로 가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피보나치 수열을 음계로 변환한 아름다운 멜로디. 교실에 감탄이 흘렀죠. 보세요. 이게 진짜 창의력이에요. 수학과 음악의 융합.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이죠. 앤더슨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도 표준 교육 과정에서는 표준? 저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표준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짓밟는 틀이 되어버렸어요. 유나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를 로봇이라고 부르는 게 표준인가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요. 왜 다 똑같아야 하죠? 우리 애도 늘 창의적이지 않다고 혼났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죠. 유나는 그 언어로 음악을 쓰고 음악으로 수학을 표현해요. 이게 진정한 창의력 아닐까요? 마무리로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문제지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선생님의 창의적 사고력 평가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앤더슨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문제를 읽는 순간 그녀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죠. 대학원 수준의 위상 수학 문제였거든요. 이건 너무 어렵군요. 물론이죠.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풀기는 쉽지 않죠.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이걸 10살 눈높이로 설명해 볼까요? 저는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 못 푸신 문제예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도넛 모양의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죠. 자, 이 도넛을 봐요. 도넛은 구멍이 하나 있죠? 그럼 커피잔은요? 손잡이 때문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 둘을 같은 모양으로 봐요. 구멍의 개수가 같으니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도넛이랑 컵이 같은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위상 수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구멍의 개수로 모양을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럼 축구공은 구멍이 몇 개일까요?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없어요. 정답. 그럼 축구공이랑 같은 건 뭘까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했어요. 농구공, 지구본, 오렌지. 모두 맞았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구멍의 개수로 분류하는 게 위상수학의 시작이에요. 저는 앤더슨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면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죠. 그때 한 학부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저도 이제야 위상수학이 뭔지 알겠어요. 다른 학부모도 덧붙였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였군요. 우리 아이도 눈을 반짝이네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칠판을 바라봤고 학부모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수학이 정말 재미있겠어요. 우리 애가 수학을 싫어했는데 이건 게임처럼 느껴지나 봐요. 앤더슨 선생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이요? 제가 차분히 말했죠. 제 딸의 영혼을 짓밟는 게 교권인가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게 교육인가요?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이게 진짜 교육이네요. 곧 다른 학부모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아이들까지 신나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나 엄마, 천재세요. 다른 아이들도 외쳤죠. 바로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소란을 듣고 온 것 같았죠. 무슨 일이죠? 한 학부모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는 방금 진정한 교육이 뭔지 배웠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유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교육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칠판의 그림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이게 위상 수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10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교육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네요. 앤더슨 선생님, 교장실로 오시죠.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는 술렁거렸어요. 학부모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정말 시원했어요. 속이 다 후련하네요. 혹시 수학 과외는 안 하시나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이들이었어요. 유나 주변으로 아이들이 모여들었죠. 유나야, 너희 엄마 진짜 대박이다. 너도 수학 천재구나. 그 음악 완전 멋있었어. 제시카까지 다가와서 말했어요. 유나,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나가 물었어요. 엄마, 엄마가 수학 박사였어? 왜 말 안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박사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내가 널 믿는다는 거. 내가 특별하다는 거. 앤더슨 선생님은 이제 저를 싫어하실까요? 유나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내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그날 밤 유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수학이라는 제목이었죠. 놀랍게도 그 곡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녹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수학과 음악은 하나예요. 제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유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넌 특별해. 그리고 그 특별함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일주일 후 학교에서 공식 사과문이 왔어요. 앤더슨 선생님은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떠났고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학교는 유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수학 마이너스 음악 융합 영재 프로그램이었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유나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등교하는 유나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어느 날 학교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미국 초등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나는 망설임 없이 제게 달려왔죠. 엄마,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내 방식대로 풀어도 되는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렴.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낮에는 수학 문제를 풀고 저녁에는 유나가 그 문제를 음악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죠. 특히 복잡한 기하학 문제를 푸는 날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이 도형이요. 음악으로 들으니까 대칭이 보여요. 유나는 종이에 도형을 그리다가 갑자기 피아노로 달려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 선율을 듣는 순간 저도 무릎을 쳤죠. 유나는 시각적 대칭을 청각적 패턴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 예선, 주대회, 지역대회. 유나는 매 단계마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심사위원들은 유나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에 감탄했죠. 이 학생은 수학을 음악으로, 음악을 수학으로 변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군요. 이런 창의적 접근은 처음 봅니다. 드디어 전국대회. 결선 무대에서 유나는 마지막 문제를 받아들었어요. 복잡한 조합론 문제였죠. 유나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멜로디를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안을 적어 내려갔죠. 결과 발표 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 초등수학 올림피아드 대상은 캘리포니아 출신 유나리 양입니다.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죠. 트로피를 받아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나 양,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공부법이 있나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전 수학을 음악으로 듣고 음악을 수학으로 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기자가 제게 물었죠. 어머니, 유나 양을 어떻게 교육하셨나요? 특별한 교육기관이라도. 저는 유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였을 뿐입니다. 아이의 특별함을 믿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해줬을 뿐이에요. 대회 우승 이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국의 유명 대학에서 유나에게 장학금을 제안했고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유나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죠. 선율 속에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유나야, 이 곡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유나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처음엔 불협화음으로 시작해요. 앤더슨 선생님의 수업처럼요. 그 다음엔 엄마가 나타나서 화음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엔 유나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선율은 점점 밝아지고 희망찬 멜로디로 변했죠. 제가 스스로 화음을 찾아가요. 수학과 음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 앤더슨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어. 편지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쓴 사과문이었어요. 이서연 박사님께, 그리고 유나에게 제 편견과 오만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유나의 우승 소식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20년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짓밟았는지 이제 저도 변화하려 합니다. 유나 덕분에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유나야, 내가 나의 선생님이었구나. 유나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앤더슨 선생님을 용서해줘야 할까요?
저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란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피아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부드럽고 따뜻한 화음. 화해와 용서의 선율이었어요. 몇 달 후 유나는 수학으로 만든 음악회라는 특별 공연을 열었어요. 피보나치 소나타, 프랙탈 왈츠, 소수의 노래. 수학적 개념들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재탄생했죠. 객석에는 앤더슨 선생님도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나에게 다가왔죠. 유나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앤더슨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이제는 제 음악이 기계 소리로 들리지 않으시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유나의 진짜 재능은 수학도 음악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힘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유나의 마지막 글귀는 이랬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엄마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용기, 나 자신을 믿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유나의 미래처럼 찬란하게. 한국 엄마는 수학 문제만 푼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을 풀어내고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게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과 용서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